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황빠들은 총 걸기하라. 오늘은 인공혈관 문제에 대해 다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오래 끌고 싶진 않은데 세부적인 사항이 좀 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뭐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 지금은 이제 20개 긴급 공급돼 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제 배급과 공급 사슬 이제 이 개념을 알면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배급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죠. 앞으로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최신 의료 제품이 새로 출시되는 경우 한국에 도입되는 시기는 뒤로 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윤 창출이 제대로 안 되고 공무원 갑질 당할 우려가 크고 거기에다 뭐 잘못하면 디모나이즈가 돼가지고 뭐 환자의 생명을 갖다 뭐 볼모로 잡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나 듣고 그러면 그 위험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공급하는 시기가 그만큼 미뤄집니다. 당연히. 심하면 이제 애당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 도입 시기 자체가 무기 연기 되거나 이제 무기 연기 되는 건 도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한국 정부로부터 일종의 보증을 받기 전에 파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겁니다. 아예 안 들어가면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니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팔아라 이라는 뭐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팔아라 요거는 이제 괄호치고 이 얘기는 안 하죠. 근데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니라는 얘기는요.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팔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헛소리예요. 이거 완전 헛소리예요. 아니 그러면 적자를 감수하고 팔려고 하면요. 똑같은 적자 폭으로 미국에서 파는 게 나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럼 세금 공제라도 받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 생명 살리고 보세요. 미국 사람 생명이 한국 사람 생명보다 못하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똑같은 생명인데 왜 한국 사람 생명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급이 되더라도요. 공급 사슬 서플라이 체인 원리상 당연히 이제 이윤 가능성이 적은 곳은 이제 이윤의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 것은 예상 이윤이요. 예상 이윤 이제 적은 곳은 공급 순위에서 당연히 뒤로 밀립니다. 물건이 풍부하면 이제 상관없는데 해당 물품이 품귀 현상을 빚는 그런 종류면요. 이윤이 덜 나는 곳은 이제 공급 순위에서 당연히 뒤로 밀리게 됩니다. 고어사가 한국 공무원들에게 당한 갑질에 대해서 어제 설명할 적에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 자세하게 알고 보면 상황이 더 기가 막히더군요. 근데 그거는 여기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든 생각이 뭐냐면 현대 한국의 공무원들이란 작자들이 구한말의 관리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정말 이들은 국가의 기생충이구나.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한국 식약처 문제 많은 기관이라 들었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참으로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한국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아니에요. 고어 입장에서는요. 한국에서 매년 고어 인공혈관이 필요한 시술 건수가 100건이랍니다. 그럼 뭐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자한당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제 페북에서 황교안빠들이 저에게 욕과 비난을 하면서 친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빠, 홍준표빠, 김진태빠, 조원진빠 이런 빠들은 이제 저에게 심한 유감 내지 앙금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다 깠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원진빠들이 말하기를 완전히 뭐 조원진만 제가 깐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편향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안 깐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김문수? 그 사람은 떠오르질 않았잖아요. 유력하지 않으니까 안 깐 거예요. 그 사람도 깔려면 깐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신경 안 써요. 뭐 그 사람 별 변수가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자, 이 중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 남은 사람은 이제 황교안 한 사람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황교안은 홍석현이 내각 책임제 개헌을 추진하려고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내 자기 인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정치 자금을 모았다가 풀고 뭐 그럴 수 있는 처지도 전혀 아니고요. 지금으로선 뭐 완전 얼굴 마담이고요. 홍석현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떨려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당내 인맥 자체가 없어서요. 하지만 이제 동시에 내각 책임제 개헌이 달성되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져서 토사구팽 당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일단 내각 책임제 개헌이 확실하게 저지되고 이제 당내 최고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된 뒤에야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황빠들은 더욱더 내각 책임제 개헌 반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전 뉴데일리 주필이고 현재 이선본 대표인 백모 박성현이 내각 책임제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총대 매는 정치인들의 이제 정치 생명을 끊는 걸 목표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그 사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뇌 탈출. 여기에 이제 일일이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이제 33유본@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라. 이제 홈페이지는 이제 곧 오픈할 거랍니다. 이제 백모가 이제 2017년 대선 기간 중에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던 건 다들 아실 겁니다.
2017년 이제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이제 판사 앞에서 울면서 막 죄를 뉘우친다, 막 꺼이꺼이 울고 그래가지고 그 연기가 그러니까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당시에 그러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나왔으면 이제 지금도 구치소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 연기 덕분에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에 법정에서 그 모습 보고 많은 팬들이 실망을 했죠. 어떤 분은 뭐 미국에서까지 와서 그걸 갖다 방청을 하러 왔는데 그 모습 보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2번 다시 내가 백모 얼굴 안 본다 뭐 그러면서 갔다고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이 양반 구치소에서 계속 갇혀 있으면 중요한 시기에 할 일을 못하니까 연기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백모가 이제 내각 책임제 개헌 반대 투쟁을 선언하고 이미 이를 위한 조직을 설립하는 단계에 들어선 현 상황은 이제 홍석현 등 내각 책임제 개헌 추진 세력에게는 상당히 위태로운 안 좋은 소식이죠. 백모 성격에 자기 신상에 이상이 생겨도 조직이 지속적으로 이제 운용되는 플랫폼이 이미 발현하고 이런 선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변희재가 이걸 플랫폼을 갖다 제대로 안 해놓고 구치소 가는 바람에 그 뒤로 그게 되고 있질 않잖아요. 백모는 이 선례를 갖다 이미 봤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황교안에게 큰 기대를 거는 황빠들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원래 이제 얼굴마담 역할로 끝날 예정이던 황교안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황교안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고 제가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둬드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가 오면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각 책임제 개헌 뒤 토사구팽 당하는 황교안보다는 대통령 후보가 된 황교안, 황빠인 분들은 당연히 이걸 바라겠죠. 감사합니다. 구독, 공유, 알림벨 부탁드립니다.